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쿠팡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순수익을 말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토탈셀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타일초보 셀러 청문회 MC 정인우입니다. 오늘도 역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회사의 왼쪽 심장을 바친 남자, 회사의 광고비로 10억을 태우지만 본인의 몸무게는 1g도 태우지 못하는 남자, 자산 증식은 실패했지만 지방 증식은 성공한 남자,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마케터 백다희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팀장 백다윗입니다. 역시 인사가 힘의 가리가 좀 없는 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요즘 어떠신가요? 많이 바쁘신가요? 어제도요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꼭 커트 부탁드립니다. 네, 힘든 거 너무 티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공짜 커피를 먹게 됐는데요. 이게 회사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매주 공짜로 커피를 또 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팀장님은 윙을 추천하지만 이제 토탈셀러라는 기업은 90% 이상을 그로스 전략으로 택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보 셀러 입장에서 윙을 추천을 드린 거고, 저희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고 유통 라인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생기는 물류비, 보관비, 작업비가 안 듭니다. 근데 일반 셀러분들이 소량 사입을 하세요. 쿠팡에서 가이드를 준 최소한의 물건을 사입을 하십니다. 그것만 사입을 하세요. 그러면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리고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줄 인력이 또 필요하죠. 그럼 대행업체를 또 쓰고, 그러면 내 마진이 처음에는 30%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행업체 거치면 25%, 또 물류 창고 거치면 15%, 그로스 입고시키면 또 수수료 올라가 10%, 세금 떼면 5%,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애초에 물건을 가져올 때 단가를 엄청 싸게 대량으로 사입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마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절대 그로스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쿠팡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마진 그대로 판매를 하는 척을 해주지만 정산할 때 보면 내가 뭐 1억 매출을 내도 정산금이 100만 원도 안 들어온 경우도 많고, 실제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셀러분들한테는 비밀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기업은 결국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돈이 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걸 개인 셀러가 소규모 단위로 진행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보이는 마진은 높은데 정산받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생기고, 종종 내가 1억 셀러다 라고 말하시는 분 중에 순수익을 말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은 많이 났지만, 저 역시도 얘기를 듣다 보면 개인 셀러로서의 한계점이 분명히 좀 존재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조금 기업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절대 PPL이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안 그런데, 아까 인우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니까 생각난 게, 제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 월에 한 1000만 원은 찍을 수 있었어요. 그냥 상품 올려놓고. 신기한 게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매출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쿠팡에서 추천하는 광고를 태웠습니다. 어떻게 신기하게 계속 팔려요. 근데 정산을 받을 때 정확하게 0원이었어요. 300만 원 매출을 냈지만 0원이었다. 근데 그것도 언제 알았냐면 65일 뒤에 알았습니다. 정산일이.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매출에 현혹이 되어서 판매를 하시면 대표님들께서 남는 게 정말 하나도 없을 거고, 그로스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300만 원 매출 나서 얼마 정도 벌었겠다 생각하고 신나게 돈 쓰고 있었는데 65일 뒤에 빵원이었다. 21세기 밀레니엄 공포특집에 나와도 될 만한 아주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쿠팡에서는 총 3가지 판매 방식이 있고, 윙, 그로스, 로켓 3가지 중에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윙이다.
윙은 소규모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송비가 비싸고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특히 로켓 딱지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로켓 딱지가 붙기 때문에 매출량은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알고 보면 안쪽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고 이게 입고하는 과정이나 이런 곳에서 대행사가 붙게 될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가 또 빠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마진에 대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켓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마진은 많이 포기하게 되겠지만 안정적으로 내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능력이 된다면 더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슬픈 소식입니다. 저희 타이초보 셀러 청문회 끝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예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시즌 1이 종료가 되는 거고, 그 이유는 프로그램 명이 탈 초보셀러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보셀러들이 공감할 부분이 아니라 조금 한 중수 정도 셀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스튜디오도 예쁘게 꾸미고 내용도 초보셀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재밌는 콘텐츠로 좀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팀장님이 하도 저한테 맞으니까 그만 맞고 싶으신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그건 또 아니고 그것도 살짝 오우 잠깐 그만 맞고 싶은데. 지방 증식이나 멈춰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보 셀러 입장에서 더 디테일한 주제와 내용으로 다음 시즌2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시즌2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